비상계엄 사태가 이제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만 이제 라이더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전국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라이더 유니온은 정말 해야 할 일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국토부를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까? 유상보험 의무화와 대행사 불법 채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알고 싶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은 사무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뭐 이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라이더 노조고 라이더 노조는 라이더들의 권리를 위해서, 권리와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기본 책무고 그 일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마침 비상계엄이 있었던 그 직전에 저희가 말씀하신 국토부를 만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부처가 이제 전국 부처들이 다 세종시에 내려가 있어요. 그렇죠. 예, KTX 타고 오송역 갔다가 거기서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하루를 이제 써야만 갈 수 있는 동네인데 어쨌든 세종시에 가가지고 우리가 국토부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유상보험 이런 얘기들이 지금 활발하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원래는 지금 법안이 2개가 더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국회에서 이미 지금 이강일 의원이라고 이분이 10월달에 법안을 유상보험과 안전교육 의무화를 냈고 그리고 11월 25일날 우리 윤종호 의원이라고 이분은 아예 그냥 풀 세트로 해서 유상보험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뭐 알고리즘 설명, 뭐 표준 계약서 의무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또 종합적으로 법안을 내셨어요. 그리고 또 2명의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태준 의원이 원래 이거 뭐 비상계엄 이거 아니고 요거 쭉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안태준 의원은 퍼스널 모빌리티 그 개인형 이동장치의 유상보험 적용 요걸 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염태영 의원이라고 이분은 또 이 배달대행사 등록제를 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해왔고 잘 해왔고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제 대부분 알게 되니까 요 이슈에 있어서 나도 역할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뭐 그게 숟가락을 얻는 것이든 아니면 밥을 다 뜨는 것이든 뭐든 간에 해보겠어 라는 마음을 먹도록 분위기를 우리가 잘 조성했다는 것이고 국회가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면 국토부나 이런 데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국토부를 직접 만나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계획이 있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거 계획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갔던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원래는 이제 국토부 과장급이 저희를 이제 만나려고 하다가 국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국장을 만났어요. 국토부는 이제 중앙부처니까 중앙부처의 국장급이면 뭐 꽤 높은 직급이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꽤 높아요. 만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분이 나와서 같이 만나겠다라고 해가지고 라이더 유니온과 국토부 국장, 과장 그 실무자들 쫙 배석한 상태에서 공제조합도 오셨어요. 하여튼 참고로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였고 무려 한 1시간 정도가 넘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상보험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거고요. 특히나 이 국토부가 관심을 보였던 것이 그 배달대행사의 불법 채용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비자가 없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의 문제는 이게 계속 언론도 타고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걸 국토부도 알기는 정확하게 알긴 알더라고요. 자기들도 찾아봤고 고민도 하고 뭐 이런 상태고 이 문제는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 사고가 나면 완전히 대책도 없고 이게 큰일 나는 부분이니까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다. 라는 거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자기들도 뭐 그렇다는 거예요. 뾰족한 대책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성실하게 더 고민을 안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쭉 이런 것들을 제시했죠. 유상보험 의무화를 해야 된다. 네. 유상보험 의무화하면 100% 근절할 수 있냐?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 자기 명의 빌려주는 건데 명의 빌려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명의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 한국 사람이 유상보험 들고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100% 근절은 아니겠지. 근데 그렇죠. 유상보험을 들고 자기 명의를 빌려줘야 되니까 상당한 문턱이 생기는 거죠. 그런 네. 효과는 있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그걸로 안 되면 또 뭐가 있냐라고 해서 우리가 제시한 건 그거죠. 대면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 의무로 대면 안전교육을 와서 교육 듣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명의 빌려주는 그 한국 사람이 유상보험도 들고 대면 안전교육도 받아야 자기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100% 근절은 안 되겠지. 그렇죠. 하지만 상당한 문턱이 생기는 거죠. 네. 이게 뭐 명의 한번 빌려주려고 유상보험도 들어야 돼, 안전교육도 들어야 돼. 빡세잖아요. 빡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100% 근절은 안 되겠지.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한 거는 그 대행사 등록제 해야 된다. 대행사 등록제. 대행사 등록제를 하고 거기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이 되면 등록 취소를 하면 된다. 이 업을 못하게 하면 된다. 네네. 그러면 못한다. 겁나서.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법무부에서도 적발되고 막 하는데 걸리면 끝. 등록 취소. 이러면 네네.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참. 아니 이게 지금 생활물류법상에 택배업은 등록제예요. 택배업은. 네. 택배업은 잘못해서 등록 취소되면 땡이에요. 근데 배달 대행 업체는 아니거든요. 네. 자유업이에요, 자유업.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유상보험, 안전교육, 등록제 3단계로 필터링을 하면 물론 그래도 진짜 이 꼼수를 더해서 완전히 100% 다 근절될 수 있냐? 뭐 그것까지 내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많이 달라지는 거고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였고 국토부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네. 사실은 우리의 주장에 더 힘이 좀 실리는 거죠. 네. 라이더의 안전, 시민의 안전 더하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상보험, 안전교육, 등록제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런 설득들을 해왔죠.